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이 코인판이 조작이라는 거를 아직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음모론이 아닙니다. 세상은 조작이에요.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전체가 다 움직입니다. 되게 웃기다고 생각 안 하시는 여러분들 이제 가만히 보세요. 요 근래 한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ETF에 관한 희망감이 막 이렇게 살아나게 뉴스를 막 던져요. 뉴스를 되게 많이 던지고 이제 뉴스를 엄청나게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요. 그러다 이제 어저께 밤부터 비트코인 ETF 승인 안 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부정적인 기사들 있죠.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부정적인 기사들을 막 던져내요. 그러면서 이제 시세를 막 오락가락하게 만들어요. 이게 조작이 아니고 이게 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돌아서고 그럼 또 다시 코인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뉴스를 그냥 100% 너무 사실적인 뉴스들 빼고 그런 거 빼고는 너무 믿지 마세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부정적인 기사가 한꺼번에 쏟아질 때는 오히려 반대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좀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어요. 자, 이거 리플 지불 태스크포스의 국제결제은행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일명 이제 BIS라고 하는 국제결제은행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기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통화시장을 움직이는 두 개의 기구가 있어요. 하나는 일명 IMF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그 기축통화 비율을 이제 조절해서 전 세계 이제 경제를 조절하는 데고, BIS 이거는 말 그대로 국제결제은행. 근데 여기 XRP가 왜 들어갔을까? XRP가 왜 이 구성원의 일원으로 됐다고, 왜 하필 지금 발표를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비트코인 위에 이놈이 있을 거다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주장을 해왔죠. 끝판왕이라고 얘기를 해왔죠. 서서히 대중들한테 명확한 비전 제시를 하나하나 퍼즐 조각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시나리오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지, 이게 이런 기사가 지금 우연히 나온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시기와 타이밍과 이 사람들이 보는 그런 그림이 있겠죠. 그래서 8월 9일 날 국경 간 결제 상호 운영성 및 확장 태스크포스의 공식 구성원으로 발표가 됐다. 근데 웃긴 거는 G20 국경 간 지불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이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G7을 중심으로 한 단극체제,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로 해서 단극체제에서, 자, 중국이나 브릭스 국가, 러시아 이런 데가 이제 인도 막 이런 데가 떠오르면서 G20의 중요성이 강조하는 시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그 문구가 들어가 있죠. G20 국경 간 지불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이다. 그러니까 스위프트 2.0과 XRP가 이게 딱 매칭이 된다라고 여기 명시는 안 돼 있지만 몇몇 개 단어와 문장을 매칭을 시켜보면 XRP가 전 세계 국경 간 결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는 기정사실화되고, 지구는 기존에 과거에 G7 선진국이 이끌었던 세상이면 G20가 이끌어가는 세상으로 변화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죠. BIS도 마찬가지로. 향후에 IMF가 XRP에 관해서 뭐라고 이제 언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뭐 잠정적인 얘기고, 이제 되게 부정적인 기사가 나온 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두 달 동안인데 ETF 막 이렇게 막 그 얘기 하다가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부터 이제 연기한다는 얘기로 이제 싹 바꿨어요. 갑자기. 어저께부터 바꿨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가봐야지 아는 건데, 그래스켈 자산운용사가
10월경 승인될 거야라고 이제 예측을 했었죠. 근데 아크 인베스먼트 8월 13일 날 결정이 될 텐데 이때는 분명히 안 될 거라는 걸 누구나가 다 아마 인지를 하실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반기 어느 시점이. 그래서 뭐 그게 내년으로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호재거리가 많이 쌓여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기 방송에서 말씀 안 드리는 그런 것도. 자, 그래서 어쨌건 이제 저는 GBTC부터 해가지고 뭐 이더리움 순차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라이트코인 얘네에서부터 먼저 현물 ETF 승인이 반드시 될 거고 거대 자금이 몰려올 거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는 인정하는데 BCH랑 라이트코인은 인정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웃긴 거는 개인들은 인정을 안 하는데 EDXM이라든가 페이팔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런 코인들을 인정을 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제가 그래서 기준을 일개 개인들한테 잡지 말고 이 기관들한테 거대 기관이나 제도권에 관해서 핸들링하는 칼자루를 진 사람들의 기준에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통수가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어쨌건 이더리움 클래식, 뭐 호라이젠, 뭐 스텔라 루멘, 지캐시, 기타 등등 저는 반드시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ETF가 갈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는 아마 다시 떠오를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예. 예, 의도적으로 뭐 제가 보기에는 FTX 파산 사건하고 엮여가지고 의도적으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와중에 8월 1일 날 중국 상하이 2025년부터가 아니라 2025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계속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 그래서 아시겠지만 웹3 생태계를 뭐 도입할 거야. 사실 웹3 생태계라는 게 코인 생태계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중국은 바이낸스 거래액의 20%를 중국 본토인들이 거래를 했대잖아요. 더 이상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비트메인이 전 세계 채굴기의 대빵인데 이 회사가 그리고 우지 안에 비트디어, 비트푸프 이렇게 쭉 있죠. 거의 채굴 쪽에서는 거의 선도적으로 이 시장을 치고 나가는 어떤 트렌드를 이끄는 사람들인데 이것도 중국이 본토에 있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거짓말 했단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태까지 중국은 거짓말 한 겁니다. 달러를 앞에다 내세우지만 이면에는 이 가상자산, 인프라를 현물 경제에 주입시키고 달러를 배제시키는 게 사실은 이면에 숨어있는 숨겨진 퍼즐 조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실내가 얼마 전에 아마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 바이낸스 아직도 월 거래량 중 900억 중국서 나와 900억 달러 일부 큰손 투자자들 대규모 거래를 제외하면 바이낸스의 월간 거래량 20%는 중국 사용자들로부터 발생한다 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VPN을 사용하거나 이런 거 저런 거 우회적으로 뭐 홍콩을 이용한다거나 싱가포르를 이용한다거나 이것까지 따지면은 20%가 아니라 40%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모가 아니라 전부 다 이제 사실로 다 밝혀지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지. 위에나를 브릭스 공동 통화로 내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면에 깔려 있는 가상자산의 전 세계 현물 경제 투영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외치는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핵심 의제지 않을까. 그래서 바이낸스 한국도 이제 중요한 위치에 이제 설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13%래요. 한국 거래자가 바이낸스 사용액에. 그럼 바이낸스 코리아가 오픈을 하면 엄청난 여파가 휘몰아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제 바이낸스 재팬이 8월 18일 날인가?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러시아 얘기인데 요즘 들어서 이제 브릭스 좀 있으면 이제 브릭스 서밋이 있어요. 노골화되는 러시아의 식량의 무기화 여기다 이제 인도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쌀 수출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또 하물며 또 인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0%를 줄이겠다. 자국 내에는 헐값에 뭐 쌀을 공급하겠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발생시키면서 전 세계 곡물 가격을 쥐락펴락하고 거기에 이제 또 러시아도 러시아 본토에 밀이나 뭐 전반적인 곡식에 관해서 주도권을 갖고 있고 그 외에 브라질이나 뭐 추가적으로 이제 이 브릭스 플러스에 들어가는 77개국의 국가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들과 똘똘 뭉쳐서 이런 거를 식량의 무기화, 지화자원의 무기화, 에너지화의 무기화를 다가오는 좀 하이퍼 인플레이션, 극도의 혼란한 세상에서 좀 이거를 좀 무기화하지 않을까라고 전 생각을 해요. 기후 인플레이션 몰고 온 엘니뇨. 2023년만 단기적으로 이런 위기가 올까? 아니면 2024년, 2025년 지속적으로 2026년 지속적으로 올까?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시절로 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엄청 힘든 시절로 갈 것 같으신가요? 앞으로 하여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쉽지 않은 시절로 점점 들어갑니다. 어쨌건 이들은 이거를 무기화 내세우면서 달러 결제를 안 할 거야. 달러 거래 하려면 우리는 당신들한테 에너지를 못 줘. 뭐 곡물 자원을 못 줘. 뭐 지하 자원을 못 줘.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뉴스에서는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노골적으로 하진 않겠죠. 그리고 이거는 세계 초대형 은행 4분의 3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자금 이체 지원한다. 코인게코에 이 얘기가 나왔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기 로고가 있네요. 근데 여기 이제 유수의 전 세계 은행들이 있어요. 여기 가장 큰 은행들. 그래서 얼마나 크립토에 관해서 이제 친화적이냐, 아직 아니냐 이런 걸 이제 나타내는 건데 여기에 이제 그 야광색으로 있는 거는 친화적이지 않은 은행들 대부분이 여기 금액이 ICBC, 차이나 건설은행부터 해가지고 뭐 뱅크 오브 차이나 뭐 쭉 있어요. 한 4개 정도 상위권에 있는 거래액이 많은 은행들 여기는 친화적이지 않다라고 여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미 이 은행들은 홍콩을 위시해서 계좌 간 서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100% 그냥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근거 있는 자료랑 이거랑 매칭을 시켜보면 두 개 중에 하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의 대부분의 은행들은 가상자산 시장하고 홍콩이랑 싱가포르하고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동아시아가 주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주도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참고로 이제 FUSD인가? 요거 새로 출시된 스테이블 코인이 있죠. 얼마 전에 이제 그 바이낸스에 들어갔죠. FDUSD구나. 요거 준비금 증명이고 홍콩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개의 교차 페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중국 주도의 상승장을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국 신용등급 하향 긴장하는 글로벌 증시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피치나 무디스가 중국도 뭐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지만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잠정적인 아마 위험 요소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단편적으로 생각하듯이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니까 돈을 무조건 풀면 경기는 살아날 거고 중국하고 인도 너네는 끝났어. 러시아, 브릭스 의미 없어. 우리는 세계 최대의 초강대국이야. 거기에 막 동화되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러나 페트롤 달러 체제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고 유동성을 풀기도 그렇다고 금리 인상을 과격하게 하기도 쉽지 않은 형국으로 지금 상황이 딱 들어갑니다. 피치와 무디스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땐 그게 그냥 시장에 잠시 위기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물밑에서 뭔가가 지금 꿈틀꿈틀 거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인 투자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과거에 엑스닷컴이라는 온라인 뱅킹을 세웠고 중간에 이제 트위터를 또 인수를 했었고 그게 또 페이팔이나 이베이와 또 연결고리가 있고 각종 SNS, 카카오톡이라든가 네이버페이, 위챗페이, 알리페이, 애플페이, 하다못해 쿠팡페이 전부 다 이면에는 가상자산 수용이라는 어떤 거대한 트리거 포인트가 내재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뉴스들을 향후에 우리는 보게 될 거고 코인을 통해서 쿠팡에서 결제를 하고 뭐 이런 세상이 아마 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머지않은 시간 내에.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어쨌건 XRP가 이 코인 시장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들이 하나 둘씩 시장에 대중들한테 던져지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가격에 엄청 민감하죠. 그러나 많은 대중들이 포기하고 떠났을 때 그때 진짜 위력적인 가격의 폭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